제임스 웹 망원경은 나사에서 선정한 관측 제한서에 따라 관측하게 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용하려는 과학자는 관측 제한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주기 제한서 공모 결과 일반 과학자에게 할당된 시간은 6,000시간에 불과했음에도 1173개 주제에 24,500시간의 관측 시간 요청이 있었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심사 결과 41개 나라 과학자들의 266편 제안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관측 시간 중 32%가 은하, 23%가 외계 행성, 12%가 항성, 6%가 우리 태양계 관측으로 나머지 시간은 망원경의 관측기기 테스트와 여러 고유 임무에 할당되었습니다. 빅뱅 직후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었던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우주는 38만 년이 흐른 후 전자와 양성자들이 수소와 헬륨 원자로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갇혀있던 빛이 빠져나오는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이 당시 우주를 채웠던 빛의 온도는 절대온도로 약 3000도였지만 우주 팽창에 따라 온도가 낮아져서 절대온도 2.7도까지 낮아졌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 불리는 이 빛은 160GHz의 주파수를 가진 초단파 전자기 복사로 관측됩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빛과 충돌하는 자유전자들이 양성자들과 결합하면서 사라져 빛이 산란되지 않으므로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깜깜한 암흑시대가 됩니다. 암흑시대는 최초로 은하와 별들이 생성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초기의 은하와 별들이 방출하는 빛을 관측함으로써 초기 우주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적외선 관측기기는 우주의 팽창으로 멀어지고 있는 초기 우주의 빛이 먼 거리를 오며 파장이 길어져 적외선으로 된 빛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한 은하가 다른 은하로 흡수되면서 형태가 변하고, 단순히 스쳐 지나면서 서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찰되는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등은 이런 은하들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 없이 원래 생성될 때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생성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은하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 어떻게 현재 보이는 은하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하들에서 발견되는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은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은 수천 년간 인간의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별이 빛을 낸 에너지가 핵융합이라는 것과 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되었을 만큼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주 초기 별들의 생성 과정을 관측함으로써 별들을 만든 원시 성운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주위 환경은 원시 성운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들은 어떻게 집단적으로 태어났는지, 초기 별들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졌는지 등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적외선 관측 장비는 짙은 가스와 먼지 속을 뚫고 원시 성운에서 행성계가 형성되는 각 단계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측을 통해 행성계의 물리화학적 역사는 물론 행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궤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큰 행성이 작은 행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풀 단서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외계 행성들의 대기를 조사함으로써 생명활동의 산물로 여겨지는 산소와 메테인 등의 존재 여부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27%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기기로는 암흑물질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는 없어도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멀리 있는 은하들의 빛이 오는 도중에 질량을 가진 천체의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매우 정밀한 관측이 가능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를 측정함으로써 총 질량의 손실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손실된 질량이 곧 암흑물질의 양이 됩니다.